인생이 힘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절대 유전자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꽃길의 레드카펫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위를 사뿐히 걸어 나아가시며 꽃길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데요. 덜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생, 인생이 항상 순항의 탄탄대로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역경이라는 놈은 꼭 찾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도차는 있어도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힘들다. 이 단어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발이 말을 안 들어 뛰기 힘들 때 우리는 뛰기 힘들다고 해요. 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자신의 상황을 탓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전부 잃어버리고 급기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도 힘들다고 말하죠.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바로 이때 저는 우리의 멘탈이 가장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지없이 뇌는 원시시대부터 프로그래밍된 생존 본능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유전자 오작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자청님의 역행자에서 역행자 되기 7단계 중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하기 단계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오작동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나 있어요? 당장 구하기 쉬운 도파민부터 수혈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다운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SNS와 유튜브, 쇼핑, 몸에 좋진 않지만 입이 즐거운 음식을 찾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라는 거죠. 동물적인 차원으로, 물리적인 차원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정말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이라서 마음도 있고 감정과 이성이 있잖아요. 그 마음과 감정과 이성 때문에 인생의 바닥을 찍는 것 같은 슬픔도 느끼지만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역행자 되기 3단계 유전자의 오작동 극복하기를 실천해 볼 시간이니까 제 사례를 좀 풀어볼게요. 제게 슬픈 일이 일어날 때 누군가와 오해가 쌓여서 힘들 때 또는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놓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인 것 같을 땐 여지없이 들려오는 유전자들의 속삭임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슬프니까 쇼핑을 해야겠어.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업무를 좀 더 미뤄야겠어.
오늘은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입이 즐거운 것을 먹어야겠어. 용기를 내서 새 분야에 도전해 봤는데 반응이 없었잖아.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좀 쉬자. 전부 유전자의 오작동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다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목표와 반대로 가게 만드는 지시들이니까요. 저는 자산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슬플 때마다 쇼핑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요. 그러니 업무를 미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무를 할 시간이 절대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맡은 많은 역할들 중 어느 하나에서 구멍이 나버려요. 저는 건강을 챙기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또한 목표예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고생할 것 같을 때마다 보상심리로 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저는 도전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덕분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했지만 그중 초반부터 잘 풀렸던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분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가 더 많았어요. 그런 실패의 쓴맛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이젠 조금만 노력하다 안 되면 이만하면 되지 않나? 그만할까? 하는 나약한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두려움에 수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대로 변화 없이 쭉 가는 거예요.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기대할 수 없어요. 도전이 꼭 성공을 가져오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도전이 성공의 필수 조건인 거죠. 그리고 도전이 성공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발전의 충분 조건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해야 고인물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성이 작동할 때 따져보면 유전자의 오작동을 전부 알아채기 쉬워요. 하지만 힘들 때는요. 진짜 힘들 때는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럼 유전자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나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의미만 사수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견딘다고 해요. 엄마들이 출산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이라는 축복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듯 전쟁통에서 군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군의 총성을 피하지 않듯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 손톱 옆에 거스러미도 아파서 짜증을 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라면 소중한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전자의 오작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의미를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이성이 마비되면 그저 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죠. 그 정도로 힘든 분이라면 절대로 홀로 그 아픔을 감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홀로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기엔 너무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상담치료 전문가든 친구든 가족이든 처음 보는 제3자든 누구에게라도 도움의 손길이를 뻗어서 힘들다고 외쳐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기적처럼 도움의 손길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끔 유전적으로 설계된 존재라 남을 돕는 것 또한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마저도 하기 힘들면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 고통도 지나가는 장나비처럼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아픔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자 유일무이한 존재이니까요. 여러분은 꽃길을 걸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셨잖아요. 오늘도 제 레드카펫을 사뿐히 지려 밟으며 꽃길만 가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레드카펫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